죽고 싶다는 친구한테 그냥 죽어라고 말할 테니까 알아서 해. 더 이상 기댈 사람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진짜 마음 아팠을 것 같아요. 너가 원하는 대답을 해주면 내 마음이 불편하잖아. 10년 된 친구가 있었습니다. 연락을 자주 하지 않아도 서로를 믿고 의지했기에 둘 다 서로가 가장 친한 친구라고 믿는 친구였습니다. 학창 시절 어머니와 아버지가 이혼하시고 저는 아버지와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계속되는 폭언과 가정폭력 때문에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지 하며 매일 죽고 싶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날도 집에 조금 늦게 들어갔을 뿐인데 아버지는 저를 때렸고 그날은 정말로 나 포기하고 죽으면 모든 것들이 편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친구에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전화를 하여 나 자살하고 싶다. 정말 죽으면 다 편해지지 않을까? 죽고 싶고 다 포기하고 싶다 하며 펑펑 울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너가 원하는 대답을 해주면 내 마음이 불편하잖아 라는 차가운 말이었습니다. 너가 원하는 대답을 해주면 내 마음이 불편하잖아. 이 말은 죽고 싶다는 친구한테 그냥 죽어라고 말할 테니까 네 알아서 해. 이렇게 말하는 거랑 똑같은 말이라고 생각해요. 친구를 사귈 자격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정말 내가 이 사람하고 그냥 아예 작정하고 관계를 끊어야지 하는 게 아닌 이상 왜 이렇게 얘기하지? 자살하고 싶다는 그 자살이라는 키워드가 절대 가벼운 키워드가 아닌데 왜 이렇게 말하지라는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이 친구 입장에서는 진짜 힘들고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친구가 20년 된 친구인데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친구한테 말을 했는데 돌아오는 대답은 내 마음이 불편하잖아 라는 말을 들었을 때 더 이상 기댈 사람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가족 일을 누구한테 솔직히 말하기는 좀 쉽지 않잖아요. 근데 이 친구한테 얘기를 했는데 그 돌아오는 대답이 그렇다면 더 이상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없는 거고 제가 만약에 이 전화를 받았으면 이렇게 살아도 된다. 이렇게 살다 보면 언젠가 괜찮아질 거고 안 괜찮아지면 또 어떠냐. 일단 살아라 라고 했을 것 같아요. 그러고 힘들면은 연락하고 언제든지 너랑 시간을 보내줄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혼자 아니라고 저는 말해줬을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 일이었어요. 어린 마음에 사랑이라고 생각한 관계에서 2번의 임신 중절을 겪었습니다. 저는 가족에게도 친구에게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전 남자친구와 고민하고 몰래 임신 중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그 남자친구는 이별을 고했습니다. 저는 세상에 버려진 기분이었습니다. 세상 어디에도 저는 의지할 데가 없다는 생각에 좋지 못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꿈에서는 지운 아이의 형상이 나와 저를 괴롭혔습니다. 결국 저는 고민 끝에 제 친구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나를 옥죄어오는 것들에서 해방될 수 있는 건 자살뿐이지 않겠냐고요. 친구는 자기 일처럼 저를 걱정해주고 안아주었어요. 그렇게 힘든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다행이다. 그렇게 1년이란 시간이 흐르고 그 친구와 다른 이유로 싸워 사이가 틀어졌습니다. 그 친구와 싸우고 난 후 며칠 뒤 저는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전해들었습니다. 제가 친구들 사이에서 걸레로 불리고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내가 살아갈 이유에 대해서 말해주던 그 친구는 온데간데 없고 다시 저를 자살이라는 악마에게 집어던지는 악인만 남아 있었어요. 저는 곧장 화장실로 달려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많은 아픔들이 다시 몰려와 헛구역질을 하고 정말 펑펑 울었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세상 끝까지 밀리더라도 친구는 믿지 않으려고요. 처음에 이분한테 그렇게 잘 들어주던 친구분이 왜 한순간에 이렇게 변하셨는지 이해가 안 되네요. 싸웠다고 이렇게 막 나가도 되는 건지. 친구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진짜 이렇게 소문내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서 이 못된 친구 한 명으로 인해서 이분이 앞으로 사람들을 못 믿게 되었다는 게 너무 안타까운 일인 것 같아요. 자기의 본인의 잘못이라고 생각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진심이에요. 그래서 사람 관계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나를 한순간에 긍정적인 사람으로도 부정적인 사람으로도 만드니까. 중학생 때 학교 친구 문제로 힘들었습니다. 담임 선생님한테 도움을 요청했지만 친구들을 다 불러 야단을 치고 오히려 일이 더 커졌습니다. 부모님에게도 자녀분이 할머니랑 살아서 이렇다라고 말해서 어른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안 되겠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선생님이 좀 너무 선생님 할 자격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선생님들이 요새 너무 많아서 부모님한테도 자녀분이 할머니랑 살아서 이렇다라고 말하는 게 좀 저는 좀 비수가 꽂혔어요. 저한테는 진짜 마음 아팠을 것 같아요. 저도 부모님이 이혼을 해서 엄마랑만 살았는데 가끔 어떤 잘못을 할 때 아빠가 없어서 그렇다라고 말하면 되게 그게 엄청 속상했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분이 되게 어떤 말에 상처를 받고 또 어떻게 자살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지 좀 이해가 많이 가요. 좀 남들이 들으면 그 말이 그렇게 슬픈가라고 생각이 들 수는 있는데 부모님의 부재라는 게 어떻게 보면 자기한테 컴플렉스인데 그걸 누군가가 그 나의 컴플렉스를 내 결함으로써 그렇게 연관지어서 나를 뭔가 부족하고 문제 있는 사람으로 취급한다는 게 그게 되게 슬프거든요. 뭔가 내가 비정상적인 사람 같고 그래서 되게 안쓰러운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학교가 다니기 싫어지고 죽고 싶다는 생각까지 들어서 제일 친했던 친구한테 말했습니다. 친구는 그 어떤 말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친구의 침묵이 무서웠습니다. 인간관계에서 시작된 스트레스가 자살까지 저를 몰아갔기에 혹시나 이 친구도 저를 그렇게 보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만약에 진짜 친구였다면은 이 침묵이 전혀 얘 왜 또 나한테 이런 얘기해 이런 게 아니라 진짜 힘들겠다 어떻게 해주면 좋을까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마음에서 생각하다 보니까 생긴 침묵인 것 같아요. 감히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모르니까 침묵한 게 아닐까 싶어요. 저도 좀 친구가 저한테 고민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내가 어떤 말을 해야 이 친구가 위로가 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섣불리 입을 못 대겠더라고요. 그냥 진짜 어떤 말로도 위로가 되지 않을 것 같아서. 들어줄 사람들이 필요한 거거든요. 해결 방안을 제시한다고 해결되지는 않아요. 그 순간은 그냥 들어주는 그런 친구가 필요한 건데 친구가 만약에 자살하고 싶다고 말했을 때 그걸 얘는 왜 맨날 이렇게 우울한 얘기만 하냐라고 생각하기보다 얘가 살고 싶구나 얘가 정말 나를 믿는구나 나니까 이렇게 얘기해줬겠지? 라고 생각하고 상대방을 대한다면 서로한테 상처 주는 일이 조금 줄어들 것 같아요.